안녕하세요. 콩마담의 컬푸쇼 콩마담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문학 속에 들어있는 맛있는 음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설가 한강 씨의 작품 채식주의자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한강 씨는 많은 분들이 이미 좋아하셨겠지만 요즘에 멘부커상을 수상하면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채식주의자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음식이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저희 이 컬푸쇼에서는 좀 음식이 디테일하게 나온 걸 그대로 재현해드리는 게 좀 저의 목표이긴 한데 음식이 디테일하게 나온 그런 음식이 아니어서 제목만 채식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식주의자에게 맞는 베지테리언 음식 메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베지테리언 메뉴, 채식주의자 메뉴는요, 구운 브로콜리와 완두콩으로 만든 타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지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타코 안쪽에는 코울슬로를 만들어 줄게요. 양배추가 메인이니까 양배추를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양배추를 너무 많이 썰진 않으셔도 돼요. 적당한 양으로 얇게 채를 썰어 줄게요. 왜 채를 썰어 주냐면은 소스가 아무래도 양배추는 좀 두꺼운 그런 채소잖아요. 양상추나 상추, 깻잎 이런 것보다는 조금 두꺼우니까 소스가 금방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미리 만들어서 약간 소스에 버무려서 바로 먹는 것보다 그래도 적어도 하루 정도는 냉장고에 두셔서 둔 다음에 먹는 게 간도 잘 배고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색감을 위해서 이렇게 양배추랑 양파 이렇게 많이 넣는데 색감을 위해서 저는 파프리카를 넣었어요. 양배추는 채를 썰었으니까 파프리카는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자, 채를 이렇게 잘 썰고요. 자, 소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소스는 마요네즈와 물엿, 식초 이렇게 준비를 해볼게요. 요 세 가지를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은 소스는 너무 금방 만들어요.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소스는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새콤한 음식을 좋아한다 하실 경우에는 식초를 좀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달콤한 게 좋다 이럴 때는 물엿을 좀 더 넣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소금, 후추도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모든 음식에 소금, 후추는 빠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오늘 좀 새콤하게 만들기 위해서 식초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준 소스를 채 썰어둔 양배추와 파프리카에 잘 버무려 두세요. 이렇게 해서 이따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소설가 한강 씨의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강 씨는 소설가 한승원 씨,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쓰신 한승원 씨의 따님이죠. 정말 문학 가족인 것 같아요. 아버님도 소설가시고 이 오빠, 한강 씨의 오빠도 또 글을 쓰시는 분이고 한강 씨도 마찬가지고요. 한강 씨의 작품을 좀 읽다 보면은 특징적인 게 한강 씨는 참 사람의 감성과 내면을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채식주의자 작품도 보면은 참 문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담백해요. 옆에서 그냥 조곤조곤 얌전한 성격의 사람이 조곤조곤 이야기를 읊조리듯이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내용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적이고 섬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고 채식주의자 작품 자체가 좀 무기력한 슬픔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이 작품을 읽고 한 2, 3일 동안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우울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음식을 만들던 도중이니까 만들던 음식을 좀 계속 만들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코울슬로를 만들었죠. 이제는 또 다른 속재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요 타코의 이름이 브로콜리와 완두콩을 넣은 타코라고 했잖아요. 이제 양념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요거는 양파와 마늘 플레이크예요. 저는 플레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요게 파우더가 있거든요. 파우더를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허브가루. 허브가루는 뭐 이렇게 허브가루 하면은 어떤 허브를 써야 하나요? 이렇게 맞는 질문이 오는데 파슬리 쓰셔도 되고요. 뭐 바질, 오레가노 요 세 개가 가장 기본인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조금 칼칼한 맛이 또 있어야 더 맛있죠. 자, 그리고요. 요거는 동남아 요리에 많이 쓰이는 향신료예요. 큐민 파우더. 저는 큐민 시드로 그냥 준비를 했어요. 저는 요거 좀 씹히는 맛이 좋아서 파우더를 이용하셔도 되고 오늘 저처럼 그냥 시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당연히 소금, 후추는 기본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주로 백후추를 사용을 하는데 뭐 흑후추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약간 백후추가 흑후추보다는 향이 덜 강하거든요. 후추의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음식의 향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후추를 넣지 않을 수는 없죠. 이럴 때는 이 하얀 후추, 백후추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자, 양념을 다 섞어 주셨으면은 브로콜리를 좀 잘라줄게요. 이 브로콜리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브로콜리를 그냥 물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헹구시면 안 되고요. 베이킹 소다를 물에 풀어서 브로콜리를 한 5분 정도 살짝 담가주시면 이 왁스가 다 벗겨지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씻어보시면 이렇게 물방울이 튀어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씻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위에 부분을 요 송이 줄기 말고요. 요 잎부분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브로콜리 우리 씻을 때 거의 다 이 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줄기 부분은 되게 많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줄기 부분도 꽤 맛있어요. 요거를 그냥 껍질 부분 조금 질기니까 뭐 감자 깎는 칼이나 이렇게 벗겨서 그냥 생으로 드셔도 우리 뭐 당근 생으로 먹는 것처럼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생으로 드셔도 괜찮고요. 또 아니면은 잘게 잘라서 뭐 볶음밥에 드셔도 되고 아니면 좀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채소랑 같이 볶아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반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너무 아까워요. 브로콜리 사실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자, 브로콜리가 다 손질이 됐으면 만두콩과 함께 만두콩도 있지만 요즘에 병아리콩 많이 아시죠? 칡피라고도 부르는데 병아리콩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럴 때는 뭐냐 강낭콩 같은 거 집에 있는 콩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됩니다. 옥수수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근데 채식주의자 음식이다 보니까 단백질을 좀 공급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콩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옥수수는 그냥 콩보다는 조금 단백질 성분이 떨어지니까 그냥 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잘라졌으니까 이제 볶아줄게요. 잘 구워지면 브로콜리를 넣어주고요. 만두콩도 좀 넣어줄게요. 아까 만들어둔 소스, 양념. 아까 만들어둔 양념을 넣고 잘 볶아주겠습니다. 채소니까 그렇게 오래 볶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센 불에 단시간에 얼른 볶아주세요. 그래야 채소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그리고 채소가 구운 채소를 싫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싫어? 하고 물어보면 이 채소가 물컹거리는 느낌이 싫대요. 그래서 많이 너무 이제 오래 볶게 되면은 채소의 식감도 아삭아삭한 식감도 떨어지게 되고 영양소도 파괴가 되니까 적당히 익혀주시는 게 좋죠. 자, 속재료는 이렇게 볶아주면 끝이고요. 네, 이 타코 만드는 콘 토르티아는 뭐 요즘에 그냥 마트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준 걸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속재료를 어느 정도 넣고요. 만약에 너무 이렇게 벌어진다 이럴 때는 이쑤시개 같은 거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꼽으면 모양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꼭 안 말려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넓게 드셔가지고 넓게 구워서 드실 때 오므려서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꼭 모양 예쁘게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쑥재료를 올렸으면은 오븐에 190도로 예열한 오븐에 살짝 한 5분만 구워줄게요. 네, 지금 오븐에 타코가 들어갔고요. 이 타코가 있는 동안에 또 얘기를 해봐야죠. 이 채식주의자는 11년 전에 한강 씨가 쓰신 작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9년 전에 미국 쪽 영미권 쪽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출판사들이 다 거절을 했었대요. 왜냐? 아마 이 작품의 그 번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외국 그 번역가들이 인터뷰를 한 기사를 많이 봤는데 한국 문학을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다른 번역가가 이 채식주의자를 번역을 해서 영미 쪽에 이렇게 출판사에 문을 두드렸는데 다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한국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맨부커 상도 수상을 했고요. 또 맨부커 상을 수상한 그날 2만 부가 영국에서 판매가 됐고, 지금 재인쇄를 다시 들어갔고, 지금 또 현재 미국과 27개 나라에서 채식주의자를 상권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일이거든요. 아마 이제 요의 발판으로 돼서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널리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발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채식주의자 하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뭐야, 채식주의자 그냥 고기 안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외국에는 채식주의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채식주의자도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나뉘는 거 아시죠? 베지테리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풀만, 채소만 먹는 베지테리언을 비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락토 베지테리언은 우유, 유제품 요것만 먹는 그걸 말합니다. 락토 베지테리언이고, 그다음 오보 베지테리언이 있어요. 그냥 오보라고 부르는데, 오보는 달걀까지 먹어요. 달걀까지 허용을 하고, 락토 오보는 우유, 유제품, 달걀 이렇게 먹죠. 이제 폴로 채식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우유, 달걀, 그리고 가금류, 닭이나 오리 그런 조류 있잖아요. 조류랑 또 어류까지 허용을 해요. 이한희 씨가 또 요즘에 채식을 하신다고 TV에 나오는 거 봤는데, 그분이 페스코더라고요. 페스코는 어류까지만 먹는 거, 조류는 먹지 않고 어류까지만 드시는 걸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렉시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평소에는 그냥 비건이에요. 평소에는 채식만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육식을 드신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타코가 다 완성이 됐어요. 한번 꺼내볼게요. 자, 완성이 됐고요. 채소니까 그렇게 많이 안 익히셔도 돼요. 한 5분 정도만 익히셔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으니까 겉에 이 토티아만 어느 정도 바삭바삭하게 되면 그냥 드시면 돼요. 네, 오늘 쿵마담의 컬프쇼는 문학 속에 있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채식주의자 분들께 권해드리는 구운 브로콜리와 완두콩으로 만든 맛있는 타코 소개해드렸어요. 네, 다음 방송에도 재밌는 이야기와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